경제부총리, 차관, 또 기재위의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지난번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사실상 이미 다 망했다라고 판정이 난 15,000명 근로자를 가진 하나의 조선회사의 내년 수주가 얼마가 될 건지 이거를 따지고 앉아있다라는 것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. 도대체 왜 산업은행 또 수출입은행 대표적인 국책은행 2개와 정부가 이렇게 15,000명짜리 회사 하나에 코가 깨인 건지 일부러 꿰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지금 23조가 들어갔어요. 국민 세금이. 지난번 그 수출입은행 경우에 성동조선에 2,000명 근로자를 가진 그 하나의 회사에 5조가 들어갔어요. 잠깐만. 23조면 어떤 돈입니까? 예, 그 15,000명의 그 근로자들만 소중합니까? 자영업자들,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연구체를 발행해 준다고 하는데요. 지금 잘 아시다시피,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민이 은행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신분이 나뉜다고 합니다. 은행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어쨌든 4%, 5%로 빌릴 수 있지만 그 빌릴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 사람들은 대부업에 가서 30%, 그 다음에 대부업 이자를 갚지 못해서 그 다음 사채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. 지금 300만 자영업자들이 다 그렇게 힘들어요. 그분들에게도 연구체를 발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요,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상 지난번 구조조정 청문회 때,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저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봅니다. 근데 그거를 또 다시 살리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합니다. 맥킨지 보고서라는 게 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합니다. 쌩 무시합니다. 만약 맥킨지 보고서에 아직도 가망성이 있다라고 했으면 그거를 대대적으로 그걸 가지고 선전했겠죠. 근데 그 내용이 도저히 살릴 수 없다라고 나오니까 그냥 쌩 무시를 합니다. 수출입은행도 똑같은 식으로 성동조선에 했어요. 한 4, 5년간 도대체 회계 보고서를 8번을 봤습니다. 8번을. 자기가 불리한 거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자기가 유리한 거 나올 때까지 그걸 봤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. 위험 노출 금액이 무슨 55조 내 뭐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. 인건비 전액, 사내 인건비, 외주 인건비 전액, 거래 내역 전액, 기자재 전액,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거를 다 집어넣어서 그런 식으로 위험 노출액 때문에 세금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만약에 망했을 때 그런 식으로 다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 살려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무슨 숙련 기술 인력이 중국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IT 고급 인력 지금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. 꼭 그 조선업에 앞으로 그 무슨 공급에 대한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아무 전망도 없는 그 산업의 일부 숙련 기술 인력을 국내에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해서 국민 세금이 23조 들어간 거를 또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까? 저는요, 여기 무슨 감축 추진 계획, 대우조선 해양, 직영 인력을 18년까지 얼마를 줄이고 또 18년까지 뭐를 어떻게 줄인다는 거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. 줄이려면 지금 줄여야죠. 18년이라는 거는 대통령 선거 이후죠. 모든 거를 대통령 선거 이후,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런 지역 정치인들 문제 제기하고 노조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공약에 넣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 사태는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. 도대체 15,000명이 근무하는 회사에 23조를 국민 세금을 집어넣고 또 집어넣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?
23조가 어떤 돈입니까? 지금 650만 어르신들 중에 빈곤율이 50%고 330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지금 20만 원 주는 거를 30만 원으로 올려주는데 그거를 10년 가까이 할 수 있는 돈입니다. 부총님 대답해 보세요.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합니다만 또 돈을 넣겠다는 말씀은 우선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물론 그 유동성을 추가로 넣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드린 돈이 그렇게 크지 않냐, 뭐 그것도 모르신 말씀이고요. 그러나 의원님이 15,000명밖에 안 되는 회사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과 연결된 아까 다른 의원들이 수없이 말씀하신 것 모든 산업이 다 그렇게 연관돼 있어요. 모든 산업이, 모든 기업이 다 그런 연관 효과가 있는 겁니다. 예, 조선업은 그런 연관이 크다는 말씀이 제가 그러니까 더 해줘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. 지금 이 방안으로 자, 이렇게 묻겠습니다. 뼈를 깎는 자, 자부 노력을 강요를 합니다. 맥킨지 보고서가 일단 대우조선은 가망성이 없다라고 평가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. 그 얘긴즉슨 대우조선 해양의 성상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더 높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알지 못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. 네, 저는 알지는 못하고요. 혹시 뭐 그것이 가능하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입수할 수 있을지도 지금은 잘 모르는 상태이긴 합니다. 아니 그렇게 맥킨지 보고서를 그러니까 본 산자부에서는 사실상 정리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걸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산자부의 의견을 꺾고 계속 존속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? 어떤 뜻으로 산자부의 의견을 꺾었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다 이것을 그 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각 부처별로 또 개인별로 여러 다른 의견도 있고 굉장히 논쟁도 있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이런 방안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. 의원님 말씀대로 글쎄 만약에 지금 뭐 이 단계에서 뭐 대우조선을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라면 청산을 해야 할 것인데 뭐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이런 방안을 그래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게 지금 청산하는 것이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청산을 한다고 그러면 유망한 부분은 이렇게 이른바 굿 컴퍼니를 해야 하고 배드 컴퍼니의 나쁜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지금 누가 그걸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? 그거 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 들여가지고 그것 정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. 뭐 그렇고 저렇고 제가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. 저희로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좀 더 살려봐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나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도 3사가 다 아주 고통스러울 것이고 특히 뭐 자꾸 오늘 얘기가 나오는 대우조선은 더욱더 고통스러울 겁니다. 법정관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바로 이게 그 순간적으로 스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그 기수주 받은 선박을 만들 때까지는 그 부분에 한해서 존속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. 지금 심지어 해양 플랜트도 인도를 하려고 지금 만든 게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정부가 약간 저는 국민을 겁박했다라고 보는데요. 마치 이게 그러니까 스탑을 하면 그러니까 법정 관리 들어가면은 이게 올 스탑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부가 그동안 물린 돈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굉장히 손해가 더 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후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. 저희는 그런 언론 플레이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하여튼 뭐 저희도 걱정이 많고 의원님도 걱정이 많으신 걸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좀 걱정은 같이 저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 단계에서는
이 방안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최선의 방안이